옛말에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죠. 김민준 씨에게도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운명적인 사랑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상담 업체 한 6개 정도 이용해본 이라고 합니다. 1년 전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다는 민준 씨. 그녀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한 문구를 발견했다는데요. 헤어진 여자친구 잡는 법? 아니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애초에 이제 뭐 재회 상담이라는 거 존재 자체를 몰랐었는데 그 블로그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구나. 이제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내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고 뭐 그런 좀 재회 관련 심리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었고 성공률 몇 프로 막 이런 거 막 올리거든요. 뭐 재회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헤어진 전 연인과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민준 씨는 바로 재회 상담을 신청했답니다. 거기 부분시 있죠. 제 이름 뭐 생일 뭐 그래서 어떻게 만났고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고 어떻게 헤어졌고 뭐 그런 것들을 쭉 써요. 써서 달면 이제 내용을 보고 관리자가 상담사랑 날짜를 배정을 해주거든요. 배정받은 날짜에 맞춰 전화를 받았다는 민준 씨. 상담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답니다. 전화가 와서 그 관련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들 이제 얘기해주고 너 이런 거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지침을 줘요. 지침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런 거거든요. 매일 30분 이상 독서하기, 1시 반 이전 잠들도록 하기, 뭐 약간 자기 관리 관련된 건가요? 1.5리터 마시기, 매일 30분 이상 전공 공부하기, SNS 관리랑 카카오톡 관리, 그러니까 SNS 관리죠 둘 다. SNS 프로필 관리를 유독 강조했다는 재회 상담 업체들. 심지어는 업체에서 섭외한 배우들과 함께 프로필 사진을 찍게끔 했답니다. 남녀 2명이랑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을 좀 찍었었어요. 마치 이제 다른 이성이랑 같이 있는 것처럼 혹은 이제 3명에서 같이 노는 것처럼. 오, 이 사진들이에요? 이거 말 안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 사이 같이 그래 보여요. 예. 그리고 라디오 사연을 이제 좀 라디오 프로를 이제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런 꾸며가지고 상대한테 이런 사연이 왔다 채택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연출된 상황을 만들어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을 추진하기도 했었다는데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렇게 인연이라는 말 참 많이 쓰이죠. 라디오 방송인가요? 내일은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당시 민준 씨는 가짜 라디오 사연 덕분에 실제로 헤어진 전 연인과 연락이 닿았었답니다.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러네요. 라디오 사연 같은 작전들을 직접 연출했다는 재회 상담 업체 전 직원 A씨. 회사의 컨셉 자체가 그 시라모 연애 조작단이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거였고 우연하게 만나는 상황을 조성을 하고 그 상황에 이제 어떤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 사람의 동선 중에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뭐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럼 그 지하철 몇 번을 타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역에서 그 상대방이 탄 그 지하철 그 칸에 중간에 타는 거죠. 재회 상담 업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헤어진 전 연인과 100% 확률로 네? 재회를 시켜준다고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재회 성공했다는 후기들이 꽤 많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일까요? 확률이라는 건 지침을 다 따랐을 때 확률이긴 해요. 가만히 있으면 0%죠. 저희가 거기다 투입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민준 씨는 재해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렇게 끝났고요. 그랬습니다. 잘 안 됐나 봐요. 과거 재회 상담 업체를 이용했었다는 사람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래 만나
만났던 남자친구였고 가장 처음 만났던 남자친구였고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해외로 잠깐 나가게 되면서 헤어지게 됐는데 대외 업체를 찾아서 상담을 했었을 때 그게 되게 실패적이었거든요. 예? 그 상대하고는 완전히 그냥 끝났어요. 아, 이유리 씨는 고액의 비용임에도 재회 상담 업체를 이용했지만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비용이 비싼가 봐요. 얼마죠? 일단 상담 비용 자체가 1시간에 40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은 39만 원, 7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있다고 해요. 야, 1시간 상담하는데 39만 원이면 진짜 비싸네요. 너무 비싸죠. 여러 재회 상담 업체 홈페이지를 비교한 결과 상담 종류에 따라 비용이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에? 1,0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짜리요? 있어요. 와. 상담 자체가 한 번 받고 끝날 수 있는 구조로 되는 상담은 아니긴 해요. 아무리 짧아도 이제 제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못해도 한 6, 7개월? 제일 돈을 많이 쓰셨던 분은 얼마였어요? 900만 원. 아이고.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유리 씨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그냥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정신병자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목표지향적이고 약을 드세요. 약을 증량하세요. 이 정도면. 근데 1차 상담도 그래서 강박 심해가지고 고민한다고 밀어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강박이 너무 심하죠. 강박이요? 강박이요? 유리 씨한테 실제로 강박증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사례들을 많이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아는구나. 내가 진짜 가봐야 되는 상태구나. 수지 씨 역시 유리 씨와 비슷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서 그 상담사가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연애를 계속 하면은 앞으로 하는 연애는 다 망할 거고 그렇게 좀 제가 잘못 살았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야. 수지 씨가 받았던 재회 상담 업체 측의 실제 답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담할 때 보통 저런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잖아요. 좀 전문가가 쓴 답변 같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답변 듣자고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낸 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요. 좀 자극적인 단어들이 보입니다. 재회 상담 업체의 상담 내용 중 이상한 점은 더 있었답니다. 얘네가 우리가 시킨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외모를 많이 꾸며봐라든지 예쁘게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카톡 사진을 좀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바꿔봐라든지. 재회에 성공하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면서 특히 여자들에겐 몸매가 드러나는 전신 사진을 SNS 프로필로 하거나 이게 무슨 소리죠?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남자들을 만나라고 권했답니다. 아니 저런 내용이 제외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저는 도대체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저 지침. 네. 썸씽나 뭐 만들어요. 그 당시에 그냥 지침을 막 줬어요. 거기서 소개팅 어플을 5개 정도를 깔아서 써라. 여유를 가져라. 뭐 여러 명을 돌려서 만나라. 약간 이런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남자들 여러 명이랑 연락을 했고 자기도 했고 뭐 아이고. 업체의 지침을 믿고 따랐지만 제보자 중 누구도 재회에 성공하지 못했다는데요. 재회 상담 업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먼저 고액 비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 실제로 저희가 365일 코칭을 드려요. 똑같은 서비스를 만약 이용한다고 하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거밖에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다. 그 분들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상담사 개인은 한 명당 최소 3시간 정도를 쓰게 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 케어하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상담 내용들 중에서 그 옷을 섹시하게 입어야 된다거나 특정 옷차림을 추천하거나 그게 불쾌했으면은 뭐 환불을 요청한다면 문제겠죠. 전 싫어요 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 전 그래도 하고 싶어요 하시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 개인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사의 폭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게 느끼는 거죠. 재회 상담 업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개인이 느끼는 불만은 주관적인 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 전까지 한 재회 상담 업체에서 일했었다는 강유미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냥 호구로 생각한다고 봅니다. 호구, 돈 주는 호구. 야, 호구요? 상담사들끼리 약간 호구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 하면은 아유 얘 병신이네 예? 이런 식으로 서로 욕하고 그랬습니다. 돈이나 뜯어먹자 이런 식으로 어이고. 카톡 같은 거 보고 외모가 안 좋으신 분을 빠따라고 하거든요. 아우 개못생겼다 막 이러면서 단톡방에 서로 막 아우 개못생겼는데 뭐 호빗인데 막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거 들었어요. 아유. 재회 상담 업체는 대체 어떤 곳일까? 제작진은 직접 상담 신청을 해봤습니다. 재회 상담 업체 중 유명한 곳으로 총 4군데를 선정했는데요. 먼저 D업체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당시 제작진이 신청한 사연은 24살의 여대생으로 남자친구가 취업을 하면서 헤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상담을 할지. 연애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45만 원인데 저랑 전화 카톡 무제한으로 한 달도 한 거예요. 에? 놀랍게도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더 큰 금액의 상품을 홍보하면서 결제를 유도했는데요. 얼마 뒤 더욱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담사. 그리고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게 성관계. 성관계는 처음이셨죠? 야, 이런 질문을. 다른 곳들 역시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전화 온다. 그런데 유독 한 업체에서 성적인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첫 관계가 언제였어요? 아, 저런 질문 뭐하라. 제작진도 당황했네요. 그러니까요.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긴 해야죠. 네, 그냥 저 남자분은 한창 불탈 때 성관계를 거의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 상태였군요. 네, 근데 그게 제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구나. 아유. 근데 남자한테 대체로 뭐가 중요하죠? 네? 일반적으로 남자한테 중요한 건 성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방을 괴롭혔다는 거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예? 본인이 성적으로 고문한 거, 저게 뭡니까? 안녕 제대로 어떻게 하고, 저럴 수가 있죠? 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설명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재회 상담 업체 이용해도 괜찮은 걸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이 성적으로 고문한 거, 안녕 제대로 하고, 고문했다고? 그런 태도를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네.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담자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없지. 근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뭐 취조하듯이 그렇죠? 전문적인 부분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아, 제외하고 싶은 분들의 그런 절박한 마음을 좀 이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솔직함의 힘을 하나 보여줄게요. 오빠 나랑 자려고 이러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저게 상담입니까? 제가 상담사님에게요? 진짜 미치겠네요, 네. 진짜. 아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네. 이분은 답을 다 정해놨어요. 네. 자기가.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화를 내요. 네, 말투도 또. 지적하고. 저는 이런 톤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은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눠진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담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아서 뭔가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작진은 취재 도중 G 재회 상담 업체에서 벌어진 성피해를 고발하고 싶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었고 어떤 특정한 제휴업체에서 재상담 의뢰를 하고
상담사가 그런 나체 사진이라든지 성기 사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었고 내담자는 그걸 이제 보냈던 거죠. 실제 G 재회상담업체 상담사와 A씨의 상담 내용입니다. 에? 당시 G 재회상담업체의 상담사는 이별의 원인을 A씨에게 성적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여기서 단순히 이 사람과 둘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떠나서 이분을 다른 사람에게 또 보냅니다. 이야, 이게 뭐. 재회상담업체 종사자들은 이런 문제들은 업계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내담자분이 여성분이셨는데 이 내담자가 남자친구와 어떤 스킨십 부분에서 제대로 리드하지 못하고 호응하지 못하니까 생긴 문제다. 이 다른 남자 내담자와 둘이 그러면 스킨십 해봐. 키스 연습해봐. 업체에서 이제 너가 제외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너의 성적인 부분을 개방할 수 있어? 그냥 와인 파티에 초대해줄 테니까 올래? 너 그쪽으로 오늘 내가 상담 무료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재회상담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여자분들 꼬셔서 그쪽에다 놓는 거죠. 아휴, 이게 말이 됩니까? 재회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별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일부 상담사들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의혹이 제기된 G 재회상담업체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분인가 보네요. 라는 상담업체 대표님이라고. 아쉽게도 G 재회상담업체 대표와는 만날 수 없었는데요. 며칠 뒤 G 재회상담업체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G 업체 대표는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세요. 대표인데요. 신체 사진이나 성기 사진 같은 걸 요구하셨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래요. 그거 프로그램 중에 일부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랑 성관계만 맺고 도망갔어요. 그럼 여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남자분이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흥분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중에 일부에서 야한 사진을 보내는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고 야한 얘기를 하는 방법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 방법들을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하고 동의를 받아서 내밀하게 진행한 건 있어요. 근데 선택의 문제고요.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한 거지. 네. 제가 뭐 강요한 사실 없어요. G 업체 대표는 스킨십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스킨십 연습을 시킨 적은 있어요. 그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세미나 상태에서 시킨 거예요. 사람들 여럿을 세미나로 불러서 모여서 스킨십 관련된 비디오들 틀어놓고 이제 연습을 하세요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동의하에 한 거고요. 자, 같은 성인이 집단 성인이라도 서로 동의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다른 내담자랑 성관계 같은 것이 이제 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성관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그렇게 지시할 수가 어떻게 그걸 지시할 수가 있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저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꿈을 꿨던 사람들. 이번 일을 통해 현실과 꿈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절박하니까 난 이 남자를 꼭 만나고 싶고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서 절박해서 냈어요. 그 큰 돈을.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뭔가 실패한 사람처럼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창피해요. 바보 같고. 상담을 해서 오히려 내 자존감이 깎이고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